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저 광활한 우주는 혹시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공간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암흑 속에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망만이 가득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구의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끈질기게 살아남는 작은 생명체들을 마주한다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끓어오르는 심해의 열수구부터 영하 수십 도의 얼음 대륙, 심지어 치명적인 방사능이 가득한 곳에서조차 생명은 기적처럼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작은 존재들의 이야기는 단지 신비로운 생물들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 즉 우주 속 생명의 보편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뒤흔들고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통찰을 선사할 테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생명의 경이로움과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지구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환경이 많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만 같은 척박한 땅, 그곳에서 버젓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극호기성 미생물, 즉 극한을 좋아하는 미생물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기에 이렇게나 혹독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먼저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 밑을 상상해 보세요. 태양빛 한 점 들지 않는 암흑 속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심해 열수구 주변은 수백 도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유독한 화학물질로 가득한 이곳에서 생명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는 뜨거운 열기를 즐기는 호열성 세균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이 환경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독특한 생명체가 되었답니다. 지구의 양극단,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은 또 어떻습니까? 영하의 추위와 건조함, 그리고 강렬한 자외선이 쏟아지는 이곳 역시 생명에게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저온성 세균이라는 이름의 미생물들이 고요히 존재하며 얼음 속에서도 느리지만 꾸준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 지역을 떠올려 볼까요? 인간에게 치명적인 방사선이 가득한 곳은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무 같은 특별한 미생물은 강력한 방사선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방사선으로 손상된 DNA를 스스로 복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치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의 불씨를 지켜내는 수호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도가 매우 높은 염호나 강산성, 강알칼리성 환경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발견됩니다. 이 모든 극한 환경은 우주 공간의 조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 물의 부재, 강한 방사선, 진공 상태 등 우주가 생명에게 던지는 도전과 지구의 극한 환경은 묘하게 닮아있죠. 이처럼 지구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는 정말 죽음의 공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일까요?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도 이처럼 끈질긴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우주 속 생명의 비밀을 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 미생물들은 우주 속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인류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의 끈질긴 생존 방식은 외계 생명체를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찾아야 할지 귀한 단서를 제공하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극호기성 미생물을 연구하며 우주 탐사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화성을 생각해 볼까요? 한때 물이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행성 화성에는 지금도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고 지하 깊숙이 액체 상태에 소금물이 흐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은 지구의 극지방이나 사막 미생물에게 익숙한 조건일 수 있죠. 화성 표면 로버들은 과거 생명 활동의 흔적을 찾지만 어쩌면 극심한 방사선을 피할 수 있는 화성 지하 깊은 곳에 지구심의 열수구처럼 끈질긴 미생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또 다른 흥미로운 후보입니다. 이 얼음 위성들은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액체물을 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특히 엔셀라두스에서는 얼음 분출을 통해 지하 바다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까지 관측되었는데, 이는 해저 열수구와 유사한 환경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곳에 지구의 심해 열수구 미생물처럼 뜨거운 물과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면 우주 속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극한 환경 미생물들의 사례는 우주 생명체 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체의 조건, 즉 적당한 온도와 대기, 액체 상태의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극한의 조건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내는 미생물들은 우주 어디엔가 상상 이상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 같은 복잡한 분자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씨앗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적합한 환경을 만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판스페르미아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발견들은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지구 생명을 기준으로 생명체를 상상했지만 극한 미생물들은 그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번식하고 물질 대사를 하는 것만이 생명일까요? 극한 환경에서 잠시 활동을 멈추고 수백 년을 기다리다 다시 깨어나는 생명체들을 보면서 생명의 정의는 더욱 유연하고 광범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통찰은 인류의 미래 우주 개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행성을 탐사할 때 그곳을 지구 생물로 오염시키지 않고 이미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구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인식까지 확장시켜줍니다. 우주 속 생명의 강인함과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작은 미생물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공간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극한 미생물들이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생명의 경이로움을 넘어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방식 자체에 중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구 박탈은 행성에서도 이처럼 강인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우주 생명체 탐사의 꿈에 더욱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극호기성 미생물들을 단서 삼아 외계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행성 화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거에는 물이 흐르던 흔적이 있지만 지금은 매우 건조하고 척박하며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생명체가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하지만 지구의 내방 사선균이나 저온성 미생물처럼 극한 환경을 견디는 생명체들이 있다면 화성에 얼어붙은 지하 깊숙한 곳이나 암석 틈새 같은 곳에서도 미명 웨이밍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화성 표면을 누비는 탐사 로봇들이 흙먼지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성의 신비로운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아름다운 위성 엔셀라두스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후보들입니다. 이 두 위성은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를 품고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죠. 지구의 심해 열수구에서 번성하는 미생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의 차가운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바다 밑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 물질을 뿜어내는 열수구는 지구 생명의 기원과도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곳이니까요. 이처럼 미생물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은 우주 탐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직접 외계 행성에 도달하기 전에도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운석에서는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생명의 씨앗이 우주를 떠돌다가 행성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판스페르미아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일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 미생물들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은 과연 지구라는 특별한 행성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일까요? 과거에는 물, 공기, 적절한 온도 등 지구와 유사한 환경만이 생명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체의 강인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정의를 자기 복제와 진화가 가능한 복잡한 화학 시스템으로 확장시키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생명 형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판스페르미아 가설처럼 생명의 씨앗이 우주를 떠돌다 운석이나 혜성을 통해 지구로 전파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생명의 고유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주 어딘가에서 온 생명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극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미래 우주 개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에 인류가 화성이나 달 혹은 그 너머의 행성에 정착하려 할 때 그곳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 미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 유지 시스템 구축이나 자원 활용의 필수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미생물이 의도치 않게 유입되어 외계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성 보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안겨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 모든 연구와 성찰은 결국 지구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속 생명의 보편성과 강인함을 이해함으로써 이 작은 푸른 행성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며 또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주의 광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물과 적절한 온도,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극한 환경 미생물들 덕분에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지구 생명의 특정 조건이었을 뿐, 우주 전체의 생명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은 아닐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강인함은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인 판스페르미아 이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판스페르미아는 생명의 씨앗이 우주를 떠돌다가 운석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지구로 유입되어 생명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인데요.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듯 미생물 포자가 우주 공간을 여행하며 행성 간 생명을 옮기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죠.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미생물들의 놀라운 생존력은 이 가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미래 우주 개척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윤리의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탐사하는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극호기성 미생물과 같은 형태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탐사가 그곳의 고유한 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행성보호라는 개념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우리가 지구의 생태계를 얼마나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속 생명의 보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푸른 별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생물들의 놀라운 생존력은 우주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공간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오직 지구에만 존재하는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우리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극한 환경 미생물 이야기는 단순히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인류가 탐험할 미지의 우주만큼이나 광대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인식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